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이랍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말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기출 확인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회사 이름 주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본문 내용을 코드번호 1101 주식회사 제1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그런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신 분도 있고 입력 안 하고 구경만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작업했을 때 그 결과값이 실제 교재에 있는 화면 캡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제2랍니다. 코드번호 1102번. 요 회사 가지고 이제 이번 단원을 학습하기로 한다 이겁니다.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죠? 회사 변경 버튼 누르셔서 1102 주식회사 제2 요거를 선택하시고 출발합시다. 자, 기출하기 문제. 주식회사 제2의 단기 제5기 회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당사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고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법에 따라서 직원한테 퇴직금 주어야 되는데 올해 12월 31일자로 모든 직원이 퇴직했을 때 주어야 되는 퇴직금을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 그게 퇴직급여 추계액이다, 그지? 요렇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만큼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기록하고 싶다 이거지. 그런데 작년도까지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따박따박 관리했을 거다, 그지? 그 금액이 올해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 금액이 요렇더랍니다. 1,200만 원과 800만 원. 그러면 올해의 기말 목표치가 요러니까 부족한 부분만큼을 어떻게 추가 설정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얼마? 생산부의 경우 500만 원, 관리부의 경우 1,100만 원. 그래서 분계로 나타내면 차변에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500만 원,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1,10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증가,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1,600만 원. 이렇게 분계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를 물론 차변, 대변, 수동결산 작업해도 됩니다만 자동결산이라는 조금 더 신속 정확한 방법으로 작업하기로 하자 이거지. 됐죠? 자, 자동결산 작업 들어갑니다. 자, 메뉴는 이름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랍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고, 자,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기간을 입력한답니다. 올해의 회계 기간을 입력하는 거래. 우리 이번 회계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그지? 1월부터 12월 입력해주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자, 지금 보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작업하기 전까지의 금액이 결산 전 금액이라는 걸로 쭉 표시된답니다. 이번 작업하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작업하는 그 금액은 모두 무슨 열에만 입력한다고? 그 옆에 있는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요 열에다가 이제 작업을 딱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A에서 B가 반영된 C 최종 결과값이 결산 후 금액이라는 열에 쭉 표시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2번 메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는 어디? 결산 반영 금액 여기에만 이제 작업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결산 반영 금액열에 이제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어떤 라인에서는 라인 전체가
진하게 표시되고 어떤 란에서는 그 해당 란만 딱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라인 전체가 다 진하게 표시된다는 거는요. 요 라인에서는 결산 반영 금액 열에다가 뭔가 작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고요. 그 결산 반영 금액 란만 딱 진하게 표시되는 요 경우는 요 란에다가 무언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랍니다. 꼭 판단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라인 전체가 새까맣게 표시되는 쪽에는요, 아무리 숫자를 결산 반영 금액 열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도 입력할 수가 없어. 클릭하면은 원장 조회라는 그 상세 내용이 쭉 나타나 버린다 이겁니다. 어떤 계정 과목이겠습니까?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겠지.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 내용이 쭉 이렇게 드릴다운 기능에 의해서 표시될 뿐 결산 반영 금액 란에는 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와 달리 결산 반영 금액 열에만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란만 표시되는 그 란에다가 입력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이제 요 분계를 이제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려면 이렇답니다. 자, 500번대 코드의 제조 원가는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요런 내용은 제5장 다음 단원이다 그지? 제5장에서 원가 회계라는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500번대 코드의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500번대 비용에 대한 금액은 매출 원가 요 부분에 요 범위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제품을 만들 때는 세 가지 형태의 원가가 필요하답니다. 원재료 구입해야 됩니다. 재료 사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달라붙어 가지고 작업해야 됩니다. 노무비 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가스료 같은 경비들이 들 겁니다. 요 세 가지 형태의 원가가 들 거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하는 거는 요 세 개 중에 뭐겠습니까? 노무비에 해당하겠지. 노무비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옵니다.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괄호 닫고 요게 의미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 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라고 그 앞에 코드 쪽에 500번대 코드의 비용 코드가 딱 적혀 있습니다.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인가 보다. 자, 요 라인에 있는 결산 반영 금액 열 요거다 그지? 여기에다가 얼마를 적어준다고요? 5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는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지? 아래쪽으로 쭉 가보면 판관비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다가 요 라인에 있는 800번대 코드 비용 요 라인에 있는 결산 반영 금액 요 라인이다 그지? 여기다가 얼마? 1,100만 원 적어준다 이겁니다. 됐죠? 자,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요 열에서 해당 란에다가 필요한 금액 500만 원, 1,100만 원 두 금액을 적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메뉴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라는 버튼, 단축 키로는 F3네. 자,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한답니다. 자, 요 클릭하기 전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부터 열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해본다. 아직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다, 그지? 자, 그러는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필요한 두 금액 500만 원, 1,100만 원 적고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분계가 이제 쫘라락 자동으로 생성돼 버린다 이겁니다. 생성되고 나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상단에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동 결산 분계가 쫘라락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딱 나타나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자, 두
메뉴의 숫자가 연동되어 있지만 두 메뉴를 동시에 열어놓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게 반영 안 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전 변경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친 버튼,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쫘라락 뭔가 분계들이 쫘라락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팅상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가 우리 원가 회계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원재료, 노무비, 경비를 매출 원가로 쫙 옮기는 일련의 여러 가지 회계 처리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엄청 많은 분계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채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 분계 있다, 그지? 퇴직급여에 대한 분계, 요것만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 자, 요 분계들이 진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대,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재 500번대, 그지? 퇴직급여 충당부재, 부재 증가, 그지? 요 1,600만 원이 500만 원과 1,100만 원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기재가 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차변의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재 500만 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차변의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1,1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재 1,100만 원, 요것도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동결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더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겠더라. 이거지. 됐죠? 이것이 자동결산이랍니다. 자,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조금 전에 입력했던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지워버립시다. 작업을 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놓았다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퇴직급여 충당부재 추가 설정을 조금 더 편하게 또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 버튼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이 보이네. 자, 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요 보조창에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 전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과 8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올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하기 전의 잔액, 요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장부 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을 쫙 이렇게 불러와서 표시해 준답니다. 그러면 요 보조창에서는 퇴직급여 추계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1,700만 원과 1,900만 원, 그지? 500번대 코드 생산부 금액은 1,700만 원이고 800번대 관리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1,9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요 금액만 입력해 주면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 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된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좀 편해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 놓고 자, 요 두 금액이 이제 자동 계산돼서 표시되고 요 자동 표시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계산되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보조창 아래에 있는 결산 반영이라는 버튼을 클릭한다 이겁니다. 클릭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 화면에서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우리가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지웠는데 그 금액이 다시 딱 그 필요한 위치에 딱 다시 살아나가지고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 정리할게. 실기편 문제 5번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제일 신속 정확하다 이겁니다. 먼저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해가지고 그래놓고 퇴직 충당이라는 보조창을 먼저 연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추계액만 딱딱 입력해주면 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거든. 그 다음에 결산 받은 걸 탁 클릭해버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요 본 메뉴의 필요한 위치 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기재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바로 전표 추가를 클릭해버리면 순식간에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추가 설정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됐습니다.